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옷을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이상한 계절입니다. 건강관리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주에 편집을 하려고 녹음분을 듣는데 녹음한 지 1시간이 딱 지나니까 소리가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울렸다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녹음을 하면서 약간 좀 막 엎드렸다가 뒤로 기댔다가 이런 식으로 자세를 계속 바꾸다 보니까 소리도 약간 여기저기서 녹음을 한 것처럼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하면서 참 정말 산만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제 녹음은 진짜로 이제 1시간 안쪽으로만 해야지. 진짜 솔직히 직장편 녹음하고 편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일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 집이 단순히 가난해서 용돈이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되게 어릴 때부터 집에서 엄마하고 뭐 콤파스나 집게 같은 거를 조립하는 부업을 했었거든요. 콤파스를 아실까? 근데 저랑 언니가 엄마가 하는 거를 보고 좀 잘 따라 해가지고 생각보다 꽤 많은 수량을 만들어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좀 본격적으로 방학 때마다 엄마가 일하던 공장에서 알바를 같이 했었어요. 그때 번 돈을 엄마가 가져가지 않고 그냥 네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용돈이 따로 없었구나 라고 이제 와서 또 생각이 나요. 근데 확실히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까지는 용돈이 없어서 문제집 사고 막 100원, 200원 남은 거 가지고 HOT 브로마이드 사고 막 이랬었는데 확실히 중학생 때부터는 돈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용돈이 아예 없이는 생활이 안 됐는데 방학 한두 달 동안 바싹 벌어서 그거 가지고 나머지 한 학기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방학 때마다 알바를 했던 거는 저한테는 좀 일상 같은 일이었어가지고 저는 그게 알바라고 생각을 안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의 최초의 알바는 펜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돈벌이를 시작한 거는 중학교 때 엄마 따라 공장에 가서 이렇게 작은 부품 같은 거 이렇게 조립하거나 그랬던 게 알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직장 이야기, 알바 이야기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알바하는 데가 단순 노동이다 보니까 일하면서 잡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할 걸, 그 얘기도 빠졌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직장 알바 이야기는 여기서 진짜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놈의 오락가락하는 기억력. 네. 어째 자꾸 이렇게 정정할 내용이 생기는데 생각난 김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4회에 걸쳐 대장정을 마친 직장 및 알바편 녹음과 편집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짧게 근황 토크만 빠르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내일 팟캐스트 독일 언니들 공개 방송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녹음이랑 편집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또 지난 화요일에 우리 엄마의 말썽쟁이 큰아들 같았던 막내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장례도 좀 치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시간이 더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상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3자의 입장이라 가지고 뭐 반드시 할 일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 차리고 첫날은 오후에 차려져가지고 그냥 아무도 올 것 같지 않기는 했는데 일단 저는 퇴근하고 잠깐 들러가지고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만 보고 저는 모르는 분들이긴 한데 어쨌든 삼촌 쪽에 친척분들 오셔가지고 식사하시는 것만 잠깐 보고 돌아왔고요. 둘째 날은 이모 식구들이랑 중간 삼촌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사실 밥은 뭐 먹어도 안 먹어도 그만인데 엄마 장례 이후로 1년 만에 다들 보는 거라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다음날 출근을 또 해야 돼가지고 한 10시쯤에 일어섰어요.
다음 날이 발인이라 가지고 남동생은 일을 하루 빠지고 발인까지 간다고 했는데 저는 회사에다가 경조사 지원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아빠 형제들은 해당이 되는데 엄마 형제들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얘기로 듣기는 했었는데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도 참 그 남성 중심 사회에 되게 열이 받긴 했는데 어쨌든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출근해서 일했고 사실 저는 삼촌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찾아갔었는데 직계 가족만 면회가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조카라고 하니까 당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발걸음도 한 발자국도 들어가 보지 못했고 게다가 코로나 검사도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날 갑자기 간 거여가지고 일단 코로나 검사 얘기를 하니까 저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바깥에서 그냥 숙모랑 사촌 동생만 보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기도 참 그런 게 막내 삼촌이 외갓집에서 늦둥이 막내 아들이고 저희 엄마가 출산을 좀 일찍 하셔가지고 저하고 막내 삼촌하고 12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만큼 되게 친하게 친구처럼 지냈던 삼촌인데 지난번에 그 차녀들의 대환장 토크 회차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그 멋쟁이 삼촌 아빠 대신에 졸업식도 와준 그 삼촌인데 엄마랑 같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한 1년 보름 만에 다시 가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 안에는 사실 아직까지 엄마 그 장례 치르던 날 그 돌풍이 엄청 불었는데 그때 날려 들어왔던 마른 잔디도 아직까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뒀거든요. 영원히 치우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게을러서 원래 그 내부 세차 잘 안 하는데 엄마가 그래서 진짜 답답해했어요. 셀프 세차하는데 이런 데 가면 엄마가 맨날 그 에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바람 치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안에 청소 좀 하라고 했는데 저 맨날 밖에만 닦으면 되지 안에 뭐 별로 쓰레기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맨날 엄마하고 투닥거렸었는데 혹시나 앞으로 저의 힘칼을 타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마른 잔디와 장례식장 이름이 쓰여진 박스가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네, 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엄마 때만큼은 아니었어도 좀 충격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화요일 당일에 장례식장에 갔다가 이제 대구에 다시 돌아오는데 평소에 그렇게 잘 다니던 하이패스 차선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패스 차선이 아니라 수납원이 있는 차선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이패스처럼 통과를 그냥 띡 한 거야. 분명히 내비에서는 요금은 850원입니다. 이랬는데 다음날 미납요금으로 검색을 하니까 1,700원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제때 바로 냈으면 출퇴근 할인 50%가 적용이 됐을 텐데 이게 미납이 되니까 원래 그 할인 전 금액으로 뜬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1,700원밖에 안 하니까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예, 미납. 제 인생에 미납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밀려본 게 핸드폰 요금이 잔액 부족으로 반반 나갔던 적. 그거 말고는 뭐든지 미납이 돼본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룸이긴 한데 반드시 뭔가 공과금이나 이런 요금 같은 거는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참 상황이 바뀌니까 보이는 것도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장례 때는 사실 진짜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연락 오는 친구들도 다 오지 말라고 하고 약간 그 혼자만의 방 같은 데 갇혀 있었던 것 같은데 제3자로서의 장례식을 바라보니까 아, 이래서 사람들이 경조사에 가는구나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진짜 별의 별 얘기를 다 듣고 왔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조문객들도 되게 많이 봤는데 진짜로 이 동네가 참 좁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떻게 제가 여기에 있지? 그것도 어떻게 나랑 12살 차이 나는 사촌 동생의 지인으로 와 있지? 라고 생각이 들었던 저의 중학교 동창도 보긴 했는데 친했던 친구는 아니어가지고 아는 척은 따로 안 했어요. 아, 제가 그 엄마 집 동네가 되게 시골이어가지고 일자리도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참 벗어나고 싶었던 시골인데 이런 시골 마을 청년회가 도움이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 청년회 쪽에서 나와줘가지고 근조화환도 세워주고 그리고 여럿이 많이 와가지고 약간 장례식장이 쓸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고맙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웃긴 걸 발견했는데 저 혼자 웃길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MBTI 방송만 좋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되게 재미없었냐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냥 이렇게 쉬지 않는 주둥아리 목록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하트가 하나 찍힌 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다정한 청취자님이 하트를 보내주셨을까요? 제가 이것만 하트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찍어주신 건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너무 웃기고 좀 고마운 거예요. 정말로 제 얘기를 듣고 찍어준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하트를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마음껏 고마워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차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나오는 드림킹 소년소녀 합창단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유튜브에서 드림킹 소년소녀 합창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드림킹 보이스 앤 걸스 콰이어라고 영문으로 된 채널이 하나 나오는데요. 현재 그 멤버 재정비로 인해서 여성 3인조가 된 밴드 드림킹 소년소녀 합창단 네 줄여서 대구 대표 펑크 밴드 드소합 예, 더 길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드소합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드소합 유튜브 들어가셔서 최근 영상부터 하나씩 보다 보면 3분 4분 안에 저를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조회수도 많이 늘려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Hey, listen to me! 제가 봄, 가을은 거의 퓨즈 서울 생활 한복이랑 지장사 법복으로 계절을 좀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뮤직비디오 안에서도 퓨즈 서울 생활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두루마기까지 입고 갔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드소합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드소합에서 드럼을 치시는 명진님께서도 제 방송을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황송하고 좋은데 정말 막상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어쨌든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네.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한다면 방송 후기로 네, 많은 지도 편달. 아니다. 편달이라는 말이 채찍질 한다는 뜻이라고 해가지고 비폭력 히미스타에게는 그냥 응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헛소리 하면 헛소리 좀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이상한 소리 하면 얘기해주세요. 모든 청취자분들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근데 제가 계속 청취자분들, 들어주시는 분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약간 조금 말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쉬지 않는 주둥아리도 청취자 애칭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뭔가 되게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의견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이상한데 보내도 될까?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청취자 애칭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비밀보장 같으면 땡땡이, 비욘세 같은 경우에는 한줌단 이런 식으로 저희도 애칭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부르기 쉬우려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채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의견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대명동 풀스윙님이랑 땡땡이 한줌 톡토로님 뵙기로 했다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땡한통님 댁에 방문을 했었는데 아주 맛있는 머핀하고 딸기를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비해간 클럽 제로 소다하고 클럽 제로 탄산수를 꺼내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아주 재미있게 수다를 많이 떨고 왔습니다. 제가 팟캐스트 비욘세를 통해서 클럽 제로 소다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벤트 선물로도 클럽 제로 소다를 받게 됐었는데 저 혼자 알고 있기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날 홈플러스에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클럽 제로 탄산수가 있길래 그것까지 사가지고 제가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었죠. 클럽 제로 소다는 복숭아, 파인애플, 포도가 있고요. 클럽 제로 탄산수는 레몬이랑 샤인머스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향 따라 골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혹시 아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 제가 방송에서 인디밴드 얘기를 본격적으로 풀지 않아가지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인디밴드를 알거나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요. 진짜로 혹시나 예전에 쌈사페라고 해서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에 참가했었던 더 도란스라는 밴드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쌈사페에 딱 두 곡이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한 곡은 미니비엔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과자 이름이더라고요. 이게 사람 얼굴 모양 들어가 있는 미니비엔이라는 과자 이름 가지고 쓴 곡이 하나 있었고 노래가 대충 민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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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 뭐 이런 노래였어요. 타니스타, 라키스타, 나나 뭐 이런 되게 그냥 되게 펑키하고 귀여운 노래였는데 과자를 가지고 쓴 노래라고 생각하니까 더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 노래를 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장하드를 한번 싹 날리면서 이제 지금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찾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미니비엔 말고 나머지 하나가 제목이 바람 섹시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쌈사페에서 노래를 너무 많이 다운받아가지고 다른 팀이랑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더 도란스 그 말 그대로 트랜스 있잖아요. 우리네 어르신들의 발음으로 도란스 네, 그 뜻이거든요. 이 팀 이름이. 그래가지고 혹시 더 도란스라는 밴드를 알고 계신 분은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그 당시에 2004년, 2005년, 2006년? 요때쯤에 쌈사페 음원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드를 한번 날리는 바람에 정말 싹 사라졌거든요. 지금은 좀 구할 수 없는 희귀 음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여러분 로맨틱 펀치 아시죠? 그 팀의 전신의 전신인 워시 더 디시즈 시절에 음원도 태극기 휘날리며랑 뭔가 하나 더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곡도 있었고 엄청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음원들이 되게 많았는데 참 그 수백 곡들을 하나하나 네, 클릭해가지고 다운받았던 거라 날리고 나서 엄청 더 슬퍼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밴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저의 멋지고 사랑하는 여성 4인조 밴드 워킹 애프터 유가 유튜브에 커버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커버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가사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노래라 가지고 워킹 애프터 유가 커버를 하니까 더 좀 좋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워킹 애프터 유를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여러분 유튜브에서 워킹 애프터 유 검색하시면 워킹 애프터 유 버전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원래 지난주에 필라테스 기간이 끝났었는데요. 제가 총 40회 중에 37회를 나갔거든요. 3회가 남은 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체육관 대표 카톡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운동 그만하시냐라고 물어가지고 제가 조건이 맞는 수강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조건을 생각하시냐라고 물어가지고 나는 3개월에 30회를 하고 싶다라고 그랬더니 3개월에 24회 이용권이 있대요. 근데 사실은 7월에 이사를 가게 되면 기간이 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맥시멈 3개월이고 한 달에 10번 정도면 좀 구깃 억지로 밀어넣어서 10번까지는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3개월 30회를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개월 24회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앞에 3회차 남은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앞에도 못하고 남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등록하기 그렇다라고 했더니 2월을 해준다네요. 그래가지고 3개월을 27회로 등록이 된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삼촌 장례식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일주일을 그냥 통째로 날려버렸어요. 제가 어차피 일주일 5일이어도 월수금 선생님하고만 하기 때문에 네, 월수금을 했어야 됐는데 월요일에는 삼촌 병원 가느라 못 갔고 수요일에는 장례식장 가느라 못 갔고 금요일인 오늘은
어제부터 정열이 시작돼가지고 오늘 아주 펑펑 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월수금 선생님이랑만 하기 때문에 요일에 맞게 시간을 내야 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전 회차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랜만에 잊을만 하면 얘기하는 지역의 사생활 99. 사실은 제가 지역의 사생활 99 전남 화순편을 보다가 말았거든요. 어찌 보면 시즌3에서 제일 기다렸던 작가님의 작품인데, 다드레기 작가님의 스무고개라는 만화인데요. 이게 사연 있는 귀신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엄마 귀신이 나와요. 근데, 제가 다드레기 작가님의, 사연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작가님하고 어머님의 이야기를 인스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어서 그런지, 막 너무 좀 과몰입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눈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못 보겠는 거예요. 나도 엄마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보겠다고 펼쳤다가 다시 덮어가지고 책장에 꽂아놓고 한참을 좀 못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엄마 생각이 난 김에 한번 다시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끝까지 봤어요. 그리고 계속 울었다. 여러분 지역의 사생활 99 전남 화순편을 봐주세요. 물론 다른 편도 다 재미가 있습니다만 전남 화순편 다드레기 작가님의 스무고개를 추천합니다. 맨 뒤쪽에 인터뷰 파트 보시면 귀여운 고양이 얘기도 나오니까 아주 꼼꼼하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할 게 없어서 시작했던 직장편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가지고 사실 지난 직장편들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동안에 엄마 일주기도 있었고, 엄마 호적상 생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이 좀 싱숭생숭했거든요. 봄마다 쑥 뜯어가지고, 진하게 떡 뽑아다가, 이제 먹어라 하고 이렇게 주면, 이제 봄인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사실 봄이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시장에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오다 보면 멍게 파는 분들 계시는데, 엄마가 그 멍게 꼬다리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멍게 꼭다리를 꼭꼭 씹어 먹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힘들었던 직장편 4주간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 녹음하고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 그게 제일 피곤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 마무리를 지어 볼 겁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녹음은 1시간 이내로만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정말로 오늘은 여기에서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해주시고요. 협업 제안 및 방송 후기, 질문 및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er_heemistar 팟캐스터 히미스타입니다. 제 계정이 유명해진 건 아닐 텐데 막 광고 계정 같은 것도 막 저를 팔로잉 하더라고요. 좀 웃겼어요. 네, 사연 모집과 공지 등은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끝난 줄 알았죠? 제가 그 팟캐스트 비욘세 공개 방송을 다녀와서도 후기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요. 독일 언니들 공개 방송도 좀 짧게나마 기록을 남겨두려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좀 아닌 관계로 적당히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서늘한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대구에 내려오니까 또 땡볕이어가지고 어깨에 피로곰 한 100마리 정도를 데리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힘차게 후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비욘세 후기 때 하고 마찬가지로 독일 언니들 공방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독일 언니들 팟캐스트에 업로드될 방송분을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살포시 뒤로 가기를 눌러서 독일 언니들 방송부터 듣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비욘세 공방 때 하고 다르게 언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안 해주셔가지고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포를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개간 독일 언니들 방송분을 먼저 듣고
듣고 오시기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근데 방송을 안 들으시면 아마 그 이해를 못하실 얘기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듣고 오시는 게 사실 듣기에는 되게 편하실 거예요. 일단 이번에는 앞풀이 뒤풀이가 없었어요. 제가 영노자 단톡방에 없기도 하고 이번 공방은 사실 영노자가 아니라 독일 언니들 공방이라서 딱히 제가 이렇게 막 삐댈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앞풀이 뒤풀이를 같이 했었던 연희동 짱돌님하고 공방 전에 만나가지고 일단 식사만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표를 수령하러 갔는데 아니 글쎄 우리의 비욘세님께서 스태프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아는 척을 하고 싶고 인사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거 남의 공방에서 너무 호들갑 떠는 것도 조금 그렇고 사실 혼세님이 굉장히 바빠 보이셨기 때문에 마이 스타가 일하는데 방해할 수 없지 그러면서 네 바라만 봤습니다. 이제 공방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뮤지션 이랑님이 입장 지연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막, 두근거려, 더 두근거려, 막 이러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김박보람 감독님께서 안내 방송을 하시려고 했었는데,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당황하셔가지고, 마이크가 안 나와! 이렇게 해서 이랑님이 아마 대신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여튼 아주 대단한 인기의 독일 언니들 공방이 글쎄 그 예림당 아트홀 밖으로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었는데 그게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한 3, 40분 정도 미리 도착을 해가지고 여유있게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랬었는데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 앞으로 번개같이 지나가시는 유니콘님도 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단체 사진은 김박보람 감독님이 찍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송에서만 듣던 목소리를 리얼하게 눈앞에서 들으니까 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 그 이랑님하고 유니콘님이 앉아 계셨던 그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은 쪽의 앞줄은 스태프님들 자리로 거의 좀 다 비워져 있어가지고 뭐 혼세님도 왔다 갔다 하시고 김박보람 감독님하고 뭐 총장 딸님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가지고 반대편에 앉아있던 저는 그쪽 분위기가 그렇게 모리아가루 한지 몰랐죠. 이렇게 막 흥이 오른 줄 몰랐죠. 그래서 그쪽에 앉으신 분들은 아마 좀 더 다른 재미를 느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저보다 조금 늦게 입장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두 분이 일행이신데 자리가 이렇게 조금 떨어지셨다고 혹시나 자리를 좀 바꿔줄 수 있나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한테 물어보신 거는 아니고 제 옆자리 분한테 물어보셨는데 제 옆자리 분이 1열은 너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다 보니까 제가 2열에서 1열로 땡겨지는 아주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1열 너무 사랑하거든요. 가능하면 저의 스타와 아이 컨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열이 부담스러우셨던 관객분 대신에 제가 감사히 잘 앉아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5분, 10분 정도 지나서 이제 맨님하고 드키님이 되게 자연스럽게 꽃목걸이를 하고 등장을 하셨는데 시작과 동시에 너무 유쾌한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2시간 내내 정말 웃음바다였어요. 이번 공개방송 예매자 성비를 보면 여성이 92%였고 남성이 8%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욘세님이 독일 언니들은 남초 팟캐스트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저희 너무 웃겼고 그리고 약간 그 득휘님의 마이크가 약간 잘 안 돼가지고 중간에 뭐 바꾸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주 너무 재미있었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대처가 잘 됐고 그리고 또 여러모로 총장딸님께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걸 제가 봤어요. 스태프님들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 그래서 신나는 오프닝송과 함께 시작한 본격 독일 언니들 25명을 보고 온 한국에서 450명과 함께 공개방송을 하게 된 감회 또 얘기를 하시고 사실 저는 조금 약간 늦게 유입이 된 편이거든요. 근데도 독일 언니들이랑 영노자를 첫 회부터 쭉 다 들었기 때문에 뭔가 또 이제 맨님이 얘기를 하시는 데 대해서 또 감동이 또 있더라고요. 인터파크라는 대기업을 통한 공개방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터파크 기대평이 꽤나 드립 대잔치였다. 그리고 드킨님의 소속사는 영혼의 노숙자. 현재는 영혼의 노숙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있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계신다는 맨님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사실 저는 그 득휘님의 목소리를 리얼하게 눈앞에서 그것도 1열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방송에서 들은 것보다 좀 더 이렇게 가슴에 훅훅 꽂히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일본 성우 중에 스와베 주니치라고 목소리만으로 굉장히 사람을 녹이는 듯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득휘님이 정말 딱 그런 거야. 그래서 목소리로 사람을 막 이렇게 녹이는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방송을 본 이후로 좀 더 득휘님의 매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됐고, 저는 이제 최근까지도 영혼의 노숙자를 들으면서, 아, 맨님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득휘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 거를 들으니까, 정말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시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득휘님의 초상권은 또 매우 지켜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진 올리실 때는 예쁘게 잘 가려서 올려달라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역시나 또 빠질 수 없는 의상 초이스에 대한 간단한 썰도 풀어주셨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평범하게 입기로 했다. 득휘님은 신발에만 조금 신경을 썼다. 그리고 맨님은 탈색 머리에서 검은색 머리로 돌아온 그 사연까지 너무 재미있게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거의 뭐 20년 지기 찐친이다 보니까 서로의 얘기를 좀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도 하고, 한 사람이 던지면 한 사람이 되게 잘 받아주는 그런 좀 찰떡 같은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합숙하신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때 하루는 이랑님이랑 비욘세님이랑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놀았던 날이 있대요. 그래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득휘님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마셨다, 그렇게까지 취하진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취했다 라고 서로 다른 기억을 얘기하셔가지고 그게 또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가 꺼져서 차게 식은 그런 맨님의 표정 너무 웃겼고요. 그렇게 이제 워밍업 토크만 한 30분 정도를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준비된 순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미리 받았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득휘님이 슬램덩크 1회차를 하셨을 때 맨님은 8회차를 하셨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같은 화보집을 바라보는 두 분의 다른 시선, 그런 것들이 너무 상반되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10만 원의 가치 그 화보집을 바라보면서 10만 원의 가치를 연신 말씀하시던 맨님의 그 흥분된 감정 아직까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태섭이에 대한 애정과 상상, 그리고 진심, real mind. 오늘의 키워드 real mind. 리얼 마인드를 최대한 많이 말하는 게 목표라는 말씀에 걸맞게 정말 끝날 때까지 적절하게 real mind 를 하셔서 아주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맨님하고 득휘님한테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개간 독일 언니들이 개간이 아니게 됐다. 근데 올해는 개간으로 해보겠다 라는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저는 독일 언니들의 잦은 업로드를 응원합니다. 월간이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득휘님의 뮤직 인더스트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저도 사운드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뭐, 가입을 해서 팔로잉을 한다라는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오늘 이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은 인간적으로 다 팔로잉 해주셔라. 라는 농담을 좀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를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는 수익이 1불이 돼야지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센트, 수익이 났기 때문에 남은 85센트를 채워드려야 돼요. 근데 득휘님 유튜브도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 독일 언니들 하면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러브, 연애에 대한 real mind. 네. 뭐 A 플랫 메이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피아노를 연주하신 득휘님과 그리고 떡대수를 얘기하신 맨님. 떡대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약간 방송에 나가지 못할 얘기라고 하시면서 편집할 수도 있다 라고 하신 부분을 굉장히 저희는 재밌게 들었는데, 그러면서 맨님이 득휘님이 아주 가벼운 발걸음을 흉내를 내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공방은 1에서 직접 와야 된다. 직접 와서 봐야 된다. 근데 사실 제가 이번 독일 언니들 공방에 가기 전에 득휘 탐구편을 다시 듣고 갔거든요. 근데 처음 들을 때도
그 편이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다시 한번 들은 건데, 다시 들으면서도 또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특히 씨발 내가 왜 친절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나의 일상의 말투인 거예요. 제가 직장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나한테 여직원은 사무실의 꽃이다, 웃어라 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제가 사회화가 덜 돼서 그렇다라고 농담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처음 들었을 때도 재밌었고 지금 들어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다. 이걸 또 득큐님이 공방 현장에서 시원하게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질문 중에 그 매일매일 퇴사하고 싶은 사회초년생분이 이걸 어떻게 견디셨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금융치료라는 답을 내려주시면서 다 힘든 점이 있다. 근데 너무 힘들면 나는 그만뒀다. 아니면 다음 달 카드값을 본다. 월세를 본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따뜻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질문 중에 약간, 득휘님과 맨님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좀 얘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좀 울컥해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도 눈물이 살짝 날 뻔했는데, 득휘님이 그때 마침 또 웃긴 멘트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던 게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득휘님이 450명 앞에서 셀럽의 맛을 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맨님의 그 간절함. 이런 거 저한테는 굉장히 잘 전해졌는데, 득휘님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긍정적인 검토라는 워딩을 쓰셨기 때문에, 네,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 근데, 득휘님이 함부르크에서 런던으로 이사를 또 하시고, 이제 그때 너무 힘드셔가지고 대상포진에까지 걸렸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 하셨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저도 이제 곧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사를 하더라도 대구 안에 남아있을지, 아니면은 친한 친구가 있는 부산, 아니면 동생이 있는 대전, 아니면 서울 경기권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이 원룸에 있는 나의 짐이 내 차로 몇 번 옮겨서 될 정도의 양인가? 아, 모르겠다. 근데 경산에서 대구로 넘어올 때는 그냥 같은 권역이기도 하고 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 차로 다 옮겼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 힘들긴 했어요. 혼자 들었다 놨다를 한 4-5번 정도 해가지고, 물론 한 번에 옮긴 짐의 양이 많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갖다 놨기 때문에 여러 번 하긴 했는데, 또다시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삿짐 차를 부르는 게 나을까. 대구에서 서울로 가면,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면, 대구에서 울산으로 가면, 어떻게 이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비혼세 공개 방송하고는 조금 또 다른 결의 재미가 있었는데, 독일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맨님이랑 득휘님에 대한, 그러니까 내밀한 부분들까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파고드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몰입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맨님이 약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는 너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는 이제 선물을 몇 가지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가위바위보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반에 한 2-3번 정도 가위바위보를 하고 뚝 떨어져서 네, 선물을 받지 못했고, 성대모사를 해서 받을 수 있었던 선물이 있었는데, 저의 소극적인 마인드로는 그 선물들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페이크 마인드는 또 아니다. 저보다 더 리얼 마인드이신 분들이 선물을 받아가셨을 뿐이다. 자신 있다. 당당하다. 나이나이 10개의 몸, 10개의 오르가즘. 이거 굉장히 제가 평소에 많이 따라하는 피우다 광고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순간적으로 성대모사 하실 분 하고 찾는데 머리가 새하얀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탐나는 선물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모든 애장품들, 선물들을 다 놓쳤습니다. 용기 내서 선물 받아가신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먼저 손드는 게 짱이지.
그래서 2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정말 좀 많이 웃고 박수도 많이 치고 굉장히 여러모로 건강에 좋은 공개 방송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렇게 많이 웃고 놀고 이랬으면 제가 분명히 공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와, 진짜 배부르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공개 방송 2시간 지나고 나니까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언니 집 가가지고 친언니랑 이제 곱창, 대창 세트 엄청 맛있게 시켜서 먹었고요. 그리고 그 독일 언니들 공방에서 받아온 클럽 제로 소다 파인애플 맛은 일단 언니 먹으라고 주고 왔고, 저는 집에 와서 클럽 제로 소다 복숭아 맛이랑 같이 떡볶이랑 무로댕을 먹었어요. 좋아하는 거 더하기 좋아하는 거는 못 참지. 근데 참 제가 마지막에 공방이 끝나고 클럽 제로 소다를 받으러 이렇게 데스크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비욘세님 하고 정말 마지막에 눈이 마주쳐가지고 인사를 꾸벅 했거든요. 근데 약간 뭐랄까 혼세님이 먼저 눈 인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를 보고 인사한 거라고 저는 지금 굳게 믿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혼세님하고 인사를 못하고 가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막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막 혼세님 이렇게 막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몸은 클럽 제로 소다를 받으러 가고 있어. 근데 목만 꺾여가지고 혼세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혼세님 입장에서 조금 괴기스러웠을까? 어쨌든 클럽 제로 소다도 굉장히 이번에는 부스로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것도 붙이시고 굉장히 눈에 띄게 준비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클럽 제로 소다 굉장히 감사하게 잘 받아왔고, 그리고 방금 친언니한테 카톡이 왔는데 제가 아침 일찍 언니 집에서 나오느라고 밖에서 쓰고 다니는 안경을 언니 집에다가 놓고 왔다네요. 조만간 서울 갈 일이 또 있기는 해서 4월에 가지러 가기로 했는데, 참 제가 집에서 막 쓰는 안경을 쓰고 잤는데 막 쓰는 안경만 그냥 쓰고 오고 밖에서 쓰는 깨끗한 안경을 놓고 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 그 내려오는 기차 시간을 기다리면서 카페에서 그 어제 받은 증정품 봉투를 또 열어봤는데 독일 언니들 스티커하고 마그넷이 들어있었어요. 그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그 어플 자기만의 방에서 협찬해주신 섹스 오리엔테이션 소책자도 이 녹음이 끝나고 나면 한번 펼쳐볼 생각입니다. 자, 98의 대중적인 맨님과 99의 상대적으로 덜 대중적인 드키님 두 분의 케미를 항시 응원하고 있고요. 맷, 셀럽 맷, 퀸, 드라마 퀸, 리얼 마인드 굉장히 리얼 마인드로 항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독일 언니들 공개방송 후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고마워요. 안녕!